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청개구리의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자 소식질 갖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뉴스들부터 보죠. 첫 번째 뉴스는요.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 반등 말하기엔 이르다 라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반등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일단 반등 말하기엔 이르다라는 표현은 뭔가 반등의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뉴스에서 얘기했던 건 딴 게 아니라 지난 1월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즉 주택 거래량인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2,000건을 넘어서서 아직 통계가 다 잡힌 게 아닌데 거의 3,000건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좀 따뜻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그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단은 거래량이 3,000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거래가 많이 될 때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자체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말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반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소소한 부동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2분기까지는 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등의 조짐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약보합세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2분기가 지나면서 빠르면 3분기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데 경기 인천 GTX 애정지 아파트는 거래가 급증이다. 자, 서울 아파트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즉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경기 인천 중에서도 GTX 애정지 아파트들은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10 대책 때 나왔던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GTX DEF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당 지역들에서 부동산이 조금 뜨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제가 생각해 여기서 거래 급증은요. DEF하고 큰 관련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DEF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DEF는 이번 정권 때 타당성 조사조차도 예타조차 실시가 될지 안 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GTX-A 관련해서는 올 3월과 올 하반기 개통인 노선들이 있습니다. 운정이라든가 동탄 쪽이 있죠.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철도가 개통되면요. 분명히 개통된 뒤에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철도는 개통되면 무조건 오릅니다. 적어도 지금 부동산이 하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하락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GTX 관련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A 노선이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BC, 하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준공시가 28년이냐 30년이냐 그 앞뒤로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로 보시면 B와 C 노선과 관련된 곳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DEF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투자와 관련 없는 요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현금 5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노원 집주인들 열불 터졌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저희가 소소한 부동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안 같은 경우에 재건축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지들인데 문제는 집값이 4억에서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다. 따라서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원이라든가 이 강북구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과연 투자 가치가 없느냐? 재건축 연한 주공 이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기라는 얘기죠. 어느 때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는 시점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에 지금 50% 약간 넘었다고 그랬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겨우 50%를 딱 넘겼거든요. 여기서 매매가가 더 하락하든 전세가가 더 올라가든 해서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는 시점에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고 70% 되실 때는 투자하셔도 됩니다. 즉 갭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가 될 때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시장 사업성은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기가 지금 하강이라서 그렇지 항상 하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겪었듯이 상승기가 올 때 분명히 노도광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 아파트들은 사업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소소한 부동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요. 폐지안이 분양가 폭등, 규제하자니 공사비 갈등 폭발, 분상제 딜레마.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거의 폐지죠. 왜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을 제외하고는 분상제가 적용이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폭등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미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고 즉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단점들이 있다는 얘기요.
다만 규제를 했을 때는 뭐 공사비 갈등이 있게 되죠. 아무래도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분상제 딜레마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상제라고 하는 거는 뭐 이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양날의 검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폐지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고분양가가 나오겠지만은 어차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미분양이 적체되잖아요. 즉 분상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미분양이 적체되는 상황 자체가 분상제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너무 비싸게 분양가를 치면 어차피 미분양이 나니까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그 시장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분상제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오히려 순리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분양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마 지금 미분양 상태가 계속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 갖다가 법적인 제도인 분상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이 오히려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실시간 부동산 가격지수 연내 나온다라는 뉴스인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크게 두 군데서 나오고 있죠. 한국부동산원하고 그 다음에 KB국민은행입니다. 근데 둘 다 단점이 있죠. 한국부동산원은 좀 늦어요. 한 달 뒤에 올라가고 KB국민은행은 자기 내에서 거래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만을 통하다 보니까 그 조사 대상 주택 건수가 적죠. 따라서 둘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어디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협회예요. 여기서 실거래되는 내용을 갖고 지수를 만들어서 연내 12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 운영은 한 6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연내에 이 부동산 가격 지수를 갖다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약 공인중개사들이 모든 거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거래 지수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내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어떻게 어떤 가격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정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돼서 환영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통계가 사실 불분명하게 많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집주인 신분증 알고 보니 동명이인 내 전세금 지키는 법. 요즘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문제가 돼서 나오는 뉴스인데요. 자, 여기서는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일단 전세 여러분 기억하실 때 집주인하고 기억하잖아요. 혹은 위임자 받은 대리 나오는데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신분이랑 그 신분증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랑 두 번째로 보통 저희가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례가 나온 게 중개 보조인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법적으로도 중개 보조인은 소개만 할 수 있지 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분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법인 명의의 어떤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 법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인이 다른 채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걸 파악할 수는 없고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전세 사기가 개인 명의 아닌 걸로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되도록이면은 큰 이유가 없다면 아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실 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주택들이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그 보증금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민센터죠. 행정자치센터라고 그러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해당 주택에 대한 다가구 보증금 열람을 신청하시면 해줍니다. 그걸 보시고 전체적인 가격에 대비해서 보증금이 어느 정도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이걸 보시고 결정하라는 얘기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어떤 저당권이든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뉴스들이었고요. 자, 지난주 RMG 이슈를 보는 시간입니다. RMG 첫 번째는요. 국토부가 만든 GTX 최신 홍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서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GTX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DEF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권 내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확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많이 싸우고 계신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신구로선 사전 타당성 조사가 준공됐다. 즉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민간 노선하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민간 노선 탈락하게 되면 이 안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철도기가 이렇죠. 여하튼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 변동 추이를 했습니다. 이 이슈는 들어가서 한번 보실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죠. 오피스텔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오피스텔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월세 가격 지수라든가 전월세 변동률이 오피스가 상당히 좋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피스 공급도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오피스텔이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모든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오피스텔이 현재로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일희일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요가 있는 지역을 고르시고 투자하면 언제나 괜찮은 투자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보다는 훨씬 더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피스텔 잘 된 데하고 아무 데나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오피스텔은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입지에 괜찮은 오피스텔을 갖다가 투자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혹시라도 오피스텔 임대 수익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요. 아르지에서 많이 얘기됐던 거죠.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일정입니다. 2월달에 분양 일정이 많이 있다 그랬죠. 청약홈 개편 때문에.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에 다 몰려 있습니다. 화요일날 보시면요. 경기 성남의 판교 TH 테라스하우스예요. 212 1순위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고급이죠. 212가 붙은 거는 212세대입니다. 테라스하우스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요. 컨셉 자체는 전원을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 학군 같은 건 사실 안 좋거든요. 학교, 고등학교도 없고. 여하튼 좀 비싸요, 얘가. 판교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 수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의 영통 자이 센트럴 파크 1순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분양가 한 10억 정도 합니다. 수도권에서 수원은 그리고 영통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나름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양가가 10억이란 말이에요. 최근처럼 미분양 적체되는 시기에 아주 비싼 고분양가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낮은 분양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아파트 단지가 어떤 결과를 내오는지가 올해 분양시장 특히나 미분양 시장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단이죠. 검단 신도시 롯데 캐슬 넥스틸 1, 2, 3가 드디어 분양을 하네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대략 6억 선 정도인 것 같아요. 확장비라든가 이런 건 따로 있긴 하겠지만 검단이 계속해서 어떤 식의 청약 열기를 이어갈지를 갖다 볼 수 있는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다음 주에 오픈 예정이 엄청 많습니다. 2월달에는 계속해서 오픈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양시장은 말씀드렸지만 고분양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청약에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투자로 다가가기보다는 미분양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딱 가늠해보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2월 19일자 부동산에서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